네, 안녕하세요. 메스로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2.2절 선형 변환의 행렬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형대수라고 이제 하면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행렬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 자체는 근데 사실 앞에서 저희가 진짜 봤던 뭐 벡터 공간이나 뭐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사실 이런 행렬이 뭐 그냥 어디 예시로만 나오고 뭐 지적 쓰인 적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내용을 이제 어디서 배울 수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2.2절을 배우면서 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용대수라고 하는 거는 벡터 공간이랑 그 위에서 정의된 함수인 사용 변화를 이제 다루는 건데 뭐, 앞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다룰 때는 상당히 이제 초상적인 개념입니다. 벡터 공간이나 사람 변환이라고 하는 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얘네들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뭐가 좀 안 보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배운 이제 행렬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더 다른, 그렇다 통해서, 벡터 공간이라는 거랑 서양 변환이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인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순서 기저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건데요. 여기서 순서 기저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주어진 기저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이제 유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1차 독립이고 V를 생성하는 벡터로 이루어진 유언 수열을 순서 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수열이라는 표현은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그냥 다시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주어지는 이유는 이 순서가 바뀌면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기저라고 하는 건 그냥 집합이니까 순서하는 개념은 없긴 한데 뭐 일단은 저희가 뭐 줄 수는 있는 거니까 순서가 주어진 기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F3에서 베타랑 이 감마, 얘는 2원, 2투, 2쓰리. 이제 이거 두 개를 자리 바꾼 2투, 2원, 2쓰리 모두 기저가 되죠. 얘는 모두 순서 기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기저를 보면은 이 베타랑 감마는 다른 예로 보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N에서 2원, 2투, 2M, FN은 이제 표준 순서 기저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그러니까 뭐 1, 0, 0, 이렇게 아니면 0, 1,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제가 표준 순서 기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111 이렇게 채워지는 게 현재 표준인 순서 기저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항식들의 벡터 공간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BNF의 표준 순서 기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좌표 벡터라는 것을 한번 볼 건데요. 유한참 벡터과 V의 순서기적 베타를 주어부터 UM이라고 하고 그럼 X를 A1, A2, A를 이렇게 만족하는 B라는 스칼라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앞서 배웠던 것처럼 기저라는 거는 이 X를 이 기저들의 원소로 유일하게 1차 그래프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고 그래서 이 베타에 대한 x의 좌표 벡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x 베타를 이 스칼라들을 벡터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FN에 들어가 있는 원소고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 기저가 있고 그러면 이 기저를 통해서 얘를 이렇게 1차계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개수들을 이렇게 FN의 원소처럼 만든 게 X의 좌표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하면은 이제 이 UI를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로 표현하면은 EI가 될 것 같고요. X를 이렇게 X 벡터로 가는 거는 V에서 FN으로 가는 성형 변환이 됩니다. 얘가 이제 성형 변환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한 의의는 좀 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어떤
추상적인 이 벡터 공간을 더 기절하는 것을 이제 주어져서 예를 들어 저희가 FM에서 이제 다루는 이제 성질들 자체는 저희가 이미 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잘 이제 많이 다뤄봤고 많이 사용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인 벡터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FN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네,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이자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쳤을 때 교통관 V를 이제 P2R에 대해서 fx는 4당의 ux-7x 제곱을 했을 때 이 f 베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에 대응되는 계수, 얘에 대응되는 계수, 얘에 대응되는 이제 계수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된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은 당연히 얘도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어차피 순서가 바뀌면은 이 대응되는 벡터도 다르니까 그래서 순서라는 것을 주어진 이유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처럼 V와 W의 각각 순서 기저가 베타랑 감마라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향변화 T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각 J일 때 J마다 가장 먼저 큰 유라 스칼라 AIJ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 기저에 대한 이 함수 값을 얘는 W에 표현이 되니까 이 W에 대해서 이 감마의 원소들로 1차 결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재가 유일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칼라는 당연히 이 i에도 영향을 받고 당연히 이 j마다 이 a도 바뀔 거니까 이 두 개의 i, j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 알파기법대로 하면 이 성분이 얘네들이 n 곱하기 n 행렬이 a를 순서기죠. 베타와 감마에 대한 사인 변화의 행렬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는 그 베타, 감마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근데 만약 v랑 w를 갖고 베타랑 감마가 같으면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베타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쓴다고 했을 때 이 베타, 그냥 정의역에 대한 게 밑에 있고 공역에 대한 게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각 공간의 순서 기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의 J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각 J열은 이 VJ에 대한 이제 감마에 대한 좌표 벡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떤 사인 변환이 있어서 얘를 만족하면은 정리 이쪽에 다른 정리로부터 U랑 T랑 같다. 그러니까 얘가 만족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각 V에 대해서 각 기저가 같은 값을 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정리 2.6에 따른 정리에 따르면은 결론적으로 같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 계산해보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 R2와 R3에 대해서 각각의 표준순서 기저를 베타랑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T1,0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은 그냥 베타가 이제 첫 번째 집어넣으면 1,0을 집어넣으면 1,0,2니까 얘는 이 감마의 순서 기저에 의해서 여러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밑에 0,2에 대해서 저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얘를 어떻게 쓰겠냐라고 하면은 이 1,0,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0, 1, 2를 세로로 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0,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3, 0, 4를 순서대로 쓰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이 V의 기저에 대한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W의 기저들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얘의 크기는 M의 W의 차원 곱하기 V의 차원의 크기를 갖는다라고도 제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다른 순서 기저를 가져오면은 순서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E3에 대한 계수 2발 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2에 대한 계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1에 대한 계수.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당연히 베타도 순서가 바뀌면 두 개도 순서가 바뀌겠죠. 되고요. 네, 또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변화 T에 대해서 P3나 P2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주는 성형 변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P3와 P2의 이제 표준 순서 기절을 이제 베타 감마라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1, x, x제곱, x세제곱이고 얘는 1, x, x제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이제 각각 순서대로 넣어봐야겠죠? 예를 들면 미분하면 0이고 그러니까 얘네들로 각 0, 0, 0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tx는 미분하면 1이니까 1, 0, 0. tx제곱은 미분하면 2x니까 이렇게 2x만 있을 거고 tx 세제곱 같은 경우는 4x제곱이니까 여기만 있어서 여기 0, 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순서대로 1에 대한 제 표현 000이니까 000 세로로 쓰고 x에 대해서 100이니까 100 세로로 쓰고 x제곱에 대해서 0이 0이니까 이렇게 0이 0으로 세로로 쓰고 x세제곱에 대해서 003이니까 003을 이렇게 세로로 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txj를 간과 1차결합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개수를 모으면 얘네들의 j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만약 V랑 W가 이제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고 순서 기저가 각각 베타, 뭐 간마 이렇게 줬다 치고 자 그러면은 0 변환에 대해서는 뭘 넣어도 0 벡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로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각 VJ에 대해서 세로로 0, 0, 0만 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행렬표는 0행렬이 됩니다. 그럼 항등행렬을 보면요. 이 J열은 EJ가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건 0행렬만 얘기고 그러니까 이건 항등행렬 V에서 V로 가고 얘네들은 지금 그냥 아무 순서 기전에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V1부터 Vn까지 따졌을 때 V1은 VI는 VI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소리는 0, V1 더하기 0, V2 더하기 가서 1, VI 나머지 또 다시 0, 0, 0, 0이 되겠죠? 그러니까 I 번째 행의 I 번째 열의 I 번째 행만 1이다. 그러니까 다 대각선에만 1이 되게 합니다. 상등 행렬은 이렇게 되고요. 뭐 여기도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 행렬은 n 곱하기 1 상등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영행렬로 대응이 되고 항등변환이라는 것은 항등행렬로 대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어적으로도 어제 겹치고 뭐 그렇게도 만들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변환들도 어떻게 보면 좀 태수적으로 조금 잘 대응이 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뭐 표현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크로노커 델타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 가서 좀 표현을 할 때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가져온 거고 어떤 얘기냐면 이 델타 i라는 얘가 어떤 거냐면 ij가 같으면 1을 주고 다르면 0을 주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1 항등 행렬이라는 것은 이 i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러 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등 행렬이라는 것은 행이랑 열이 같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크로니컬 데이터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겠죠? 네, 명확한 항등인을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제 가닥끝이 좀 명확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n 곱하기 n이나 뭐 그런 게 어쨌든 그냥 뭐딱 고정돼 있다 하면은 그냥 뭐 i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항등행렬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문안의 행렬표현은 영행렬이고 항등변환의 행렬표현은 항등행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때 보려고 하는 건 아까 챕터 1에서
행렬에 대한 이제 벡터 공간. 네,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다뤘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이 행렬이랑 선형 변환이랑 변을 대응을 시키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다루는 거는 선형 변환에 대한 벡터 공간을 다루는 거랑 그런 쪽으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루는 거는 얘랑 다루면서 좀 같게 보고 싶다. 그러려면 일단 선형 변환에 대한 벡터 공간을 저희가 알아야 하고 그런 벡터 공간을 정의를 할 거면 합과 면사를 정의를 하겠죠. 그럼 합과 스칼라 곱을 정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선형 변환에 대한 합과 스칼라 곱은 이거는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함수의 그 합과 스칼라 곱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의 합이나 함수의 스칼라 곱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연산은 저희가 됐는데 또 더하는 건 더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벡터 공간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가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AT 더하기 U도 기본적으로 선형이 된다. 그러니까 선형 변환들의 이런 연산을 정의하면은 얘네들 연산에 대해서 잘 닫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 정의같이 상형변의 합과 스칼라 곱을 정의할 때 V, SW가 모든 상형변의 집합은 이쪽으로 벡터 공간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상형인 거 보이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상형 변환에 대한 합과 스칼라 곱의 정의에 의해서 나오고 얘네들은 선형성에서 나오겠죠? 얘도 다시 이제 선형 변환의 합과 스칼라 곱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벡터 공간인지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단 선형 변환이라는 것도 어쨌든 간에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뭐 성질은 성질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함수들의 집합은 벡터 공간인 걸 알았고. 그러니까 선형 변환들의 이 모아둔 집합은 전적으로 쓰면 함수 공간에 포함이 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어제 함수 공간에 대해서 얘가 벡터 공간인 거 알았으니까 얘는 부분 공간으로서 확인만 하면 된다. 그쵸? 이거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 사실상 1에서 받고, 그러니까 0베터만 이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함수공간에서 0베터는 어쨌든 간 다 0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형 함수에서도, 그러니까 선형 변화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0변환이 그래서 0베터 역할을 잘 할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이렇게 1번과 0변환이 있음으로써 바로 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뭐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뭐 귀찮을 뿐이지 뭐 어렵진 않으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사형 변환에 대한 이 벡터 공간을 이제 다룰 거니까 표현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LVW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V나 W가 같으면은 그냥 LV만 쓰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이 유한차원 벡터과 VW에서 각각 순서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T, U에 대해서 두 개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아니죠. 이건 선형변에서 이렇게 가는 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쓸게요. 선형변에서 행렬로 가는 어떤 변화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런 변환이 선형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합을 그 행렬로서의 합을 결국 보존한다. 스칼라 곱도 보존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도 그냥 베타랑 감마 이렇게 두고 그냥 저희가 이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근데 이 더하는 거는 그냥 이제 얘네들 같으니까 바로 더해지고
위주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이도 뭐 어떤 비슷한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얘가 잘 되는지 볼 건데요. T랑 U를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리고 베타와 감마가 R2와 R3 표준 분석이죠.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건 앞에 예제 3에서 이제 했던 거니까 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1,0을 집어넣으면은 뭐냐면 1, 2, 3이 되고요. 그럼 얘는 0,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0, 2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 2원 더하기 2, 2, 더하기 4, 2,3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에 대응되는 얘네들을 세로로 쓰면 된다.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0, 1을 세로로 쓰면 된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더하기 u를 앞서 소개한 정리에 따르면 그냥 얘랑 더하는 거는 그냥 각 요소들을 더한 거랑 똑같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1,0 집어넣으면은 2, 2 오고 0,1을 집어넣으면은 2, 0, 마이너스 2니까 2, 2, 5를 세로로 2, 0, 마이너스 1을 세로로 적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더한 거, 행렬들의 합으로서 더한 거가 얘의 행렬 표현이 견적으로 같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2.8이 견적으로 잘 성립을 한다. 이런 것을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해서 사람 변화는 이제 행렬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벡터 공간을 어떤 기저가 주어졌을 때 어떤 벡터로, 이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fn 벡터로 잘 표현이 되는지, 순서상으로 어떻게 하면 표현이 잘 될 건지, 그래서 봤고, 네,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 선형 변화를 정역과 공역의 기저가 보존시켰을 때 행렬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도 그 행렬의 벡터 공간으로서의 성질이나 연산이 견적 같이 잘 공유가 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합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 한번 테이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스칼라 A에 대해서 AT 더하기 U는 V에서 W로 가는 성형 변환이다. 이거는 앞에 정리를 통해서 봤고요. 자, B번 T 베타 감마는 U 베타 감마 나오면 T랑 U는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정리로서 있었고요. 자, V의 차원이 M이고 N의 차원이 N이 W의 차원이 N이다 라고 하면은 이 행렬 표현은 N 곱하기 N 행렬이다. 이거는 F입니다. 반대로 N 곱하기 M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앞에 있는 게 W의 차원, 얘는 V의 차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제가 함수를 볼 때 정의역, 공역 이렇게 순서로 생각을 하니까 차원도 정의역, 공역 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릴 수는 있긴 한데 그건 좀 여기서는 이제 반대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D번 얘도 상한 변환의 합이랑 행렬의 합이 공유가 되냐는 거에 대해서 도 된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 V에서 W가 하는 모든 선행 변환을 모아둔 이 집합도 벡터 공이 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오타가 있어서 다시 봤는데 V에서 W로 가는 선행 변환이랑 W에서 V로 가는 선행 변환이 같냐? 라고 하는 거는 얘는 아니겠죠. 이건 애초에 정의 공항이 바뀐 거라 애초에 함수의 정의로서도 당연히 다른 함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두 개가 같으면 당연히 같은 얘들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사회만의 행렬편에 대해서 더 알아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